역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역사 연구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한다는 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일본이든 어디든 뭐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 닌자의 뿌리는 저는 저 알고는 중국 도사들의 파견, 중국 도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닌자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국 도사들이라는 그 당시 막 도교, 중국 도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세력을 파견해서 일본의 닌자로서 아마 그 일본의 천황가 일본의 천황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들이 이제 천황가하고 대립하는 세력들을 내부적으로 암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쇼토코 태자하고 관련이 돼. 그 뿌리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도 구글을 쳐보면 일본 닌자를 처음 기용했다고 하는 것은 소가노 우마코와 쇼토코 태자인데요. 우마코는 야마모토 아야노 아타의 고마를 사용해서 쇼순 천황과 대립한 후족들을 차례로 암살했다고 합니다. 쇼토코 태자는 신의 가와가스, 하토리, 오토모, 세닌 등을 사용해 정보를 수집했고요. 하토리는 이가 닌자의 선조고 오토모, 세니는 코오가 닌자의 선조고 신의 가와가스 이게는 고구주의 선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인수를 슈겐도에 의해서 한층 더 발전을 합니다. 일본 고래 이들은 이제 이렇게 산에서 주로 있었는데 산에 있다가 불교 도교 저는 이게 이런 중국의 도사들이 어떤 신도에 들어가거나 불교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역사 연구를 하면서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보면 모든 종교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닌자주의도 들어가고 이런 장면을 되게 특이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쇼토코 태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닌자들은 바로 산악에서 산에서 얘들은 이렇게 발전하는데요. 닌자 쇼토코 태자가 있던 곳이 어느 시대였던가? 쇼토코 태자 시대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스이코 천황이 치세에 활약한 야마토 정권의 섭정이자 정치가다라고 고대 일본의 출생을 574년 했고 사망이 574년 7월 2월 7일 사망이 622년 4월 8일입니다. 보왕이 요메이 천황이고 모가 아나호베 노아시 히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구리 노미코 형제 이렇게 자녀는 야마시로 노에노 오키미 이렇게. 여기 일반적으로 고대 일본의 정치 체계 특히 천황이 계통의 뿌리를 확실하게 정립을 한 당사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한 뒤에는 도요사토 미미 노미코라고 불렀다. 쇼토코 태자라는 명칭은 사회에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자고 19세에는 고모 스이코 천황의 섭정이 되었고요. 당시 소가시의 대표이자 조정이 대신하였던 소가노 오마코가 외척으로서 강대한 권력을 이룰렀다. 그런 오마코는 자신의 조카 딸 스이코의 섭정으로 역시 자신의 조카 손자인 쇼토코를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그의 부모가 모두 소간 오마코의 조카이며 그의 아내도 소간 오마코의 딸이기에 소가시 인물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왕실의 이론인 등시 섭정이 되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수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외의 문화와 정치를 급속도로 성장시키고 아스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소가시의 뜻대로 불교를 부흥시켜 호류지, 고류지, 신의 노지 많은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오래된 절이면 대부분 쇼토코 토자가 처음 창건했다는 창건담이 전해집니다만은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불교를 공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 중국 도사들과 관련성도 뭐 얘기를 하고 그럽지다만은 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보통 힘이 원하는 쪽은 힘이 있는 쪽 약간 무리를 이룰 수 있는 무리를 거느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뭐 저게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용하려고 그러겠죠. 어디든 간에. 꼭 그랬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는 그렇게 구글 자료에는 거기에 나와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 그렇다라고는 내가 이렇게 혹시 명예훼손이 될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쇼토코 태자가 일본에서 불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고 여기는 중국 도사들이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족중개 대신 불교를 정착시키고 불교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활성화됐었는데요. 중국의 그럼 쇼토코 태자가 622년에 사망을 했죠. 출생은 574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비슷한 시기에는 수나라가 590년대 창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건설되고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나라 이전의 중국나라는 남북조 시대의 국가였고요. 서진이 멸망하는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했고 수나라의 병사력을 이어가지고 당나라 이연, 선비족 이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1년 3월 4일에 건국되어서 619년 5월 23일에 멸망하였습니다. 북조로부터 선양받아서 건국을 했고요. 그해 당나라가 중국을 대치해 통일했습니다. 이때
백년교는 송나라 때부터 등장을 하는데 창시자는 모자원 그 일명 명교라고 불리는데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중국의 밀교고 구세주 명왕 미륵의 도래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 백년교도는 중국의 종교적 비밀 결사인데요. 여기가 주나라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나라하고 관련이 돼. 주나라가 이렇게 주역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 입장이라는 거 누군 못 오겠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들이 이렇게 백년교도 쪽이 주나라 세력들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백년교 뿌리는 한말 황건적의 종교적 바탕에 오두미도라고 보는 것이 역사계 정설이라고 보는데요. 명 이렇게 들어 예를 도교는 진나라 이후에 한대에 와서도 청제내경과 도덕경을 기반으로 민간에 퍼져있던 상제관과 장생불사를 기원하는 신성관을 결합시키고 황정경이라는 경전을 만들고 종교적 색채를 띠게 돼. 이것이 백년교를 연구한다 이러고 워낙에 백년교가 비밀스러운 점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왕조 교체기 밖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글 자료입니다. 읽고 있어요. 그동안은 어디서 뭘 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백년교 연결된 조직을 할 수 있는 조직 천지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편전에 태평천은 나라 건설하고 종교 전통을 부정한 활동을 했다. 우화단도 이게 부청별양 이렇게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나라가 망한 후에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죠. 여기서 군사력 보내서 제거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백년교는 남송시대에 창설이 됐다는데 백년종에서는 불고종파인데 실제로는 당송시대 이래 민간에 배진 비밀 종교단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숭배하고 불교의 계율을 충실히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마 중국 조폭들도 이게 뿌리 깊이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그 당시 청나라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태평천국 세력들이 2천만 명이 7천만 명이니까 얼마나 세력이 컸겠습니까? 그 정도 많이 죽으려면 그렇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중국 쪽이래 화교 쪽하고도 관련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백년교도들이 중국의 어떤 도교는 주역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주역이 바로 주나라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공자도 주역고 주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400이죠. 백년교의 종교적 배경 402년 여산 독림사의 정토정숙녀 회원이 백년산을 만드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다가 위키백과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402년이니까 네, 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들이 뭐 어디는 안 갔겠습니까? 이렇게 상행이 국제적인 상행위가 있었을 때 이들이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주나라라는 거죠. 주나라 세력이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본도 들어갔고 뭐 다행히 안 들어갔겠어요. 일본과 이렇게 교역을 근데 저기 서로 해상 무역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고 신라고구려 백제 세력들도 일본에 기지를 건설하고 병사력을 파견하고 중국에도 병사력 파견하고 뭐 중국은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다. 이들이 있다면 당연히 상행위를 하게 되겠죠. 상행 집단에도 들어가고 조폭도 들어가고 종교도 들어가고 사방대에 들어가는 거죠. 주나라의 귀족 계급은 화족이라고 귀족급의 이름 자체가 주나라의 핵심 민족이 화족이라 그랬는데 일본 근대 명치 유신 이후로 또 이게 명이네. 명치 유신 이후로 명교라고 그러는데 참 정확한 건 뭐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주나라와 주나라와 뭐 주역 그다음에 이런데 도교 신앙이 바로 여기 주나라에게서 나온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역은 고대 경전으로 도교, 유교, 불교의 3대 고전 종교에 중시되어 도교 서적에도 주역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단 사상에서는 주역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요. 불로장생을 위한 연단서 내단과 외단이 모두 설명되어 있고 중국 한족의 도교는 중국 한족의 민족 한족 화족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화족. 일본의 귀족 계급 이름도 명치신료로 화족이라고 불렀는데 혹시 연관성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괜히 뭐 그렇게 꼈을게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도교는 중국 한족의 민족 종교로 신선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주나라의 귀족극의 이름이 공작, 백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거기 화족 일본의 귀족계급 이름도 그래서 우연은 좀 일치일까요?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하죠. 네. 도교는 중국 한족의 민족 종교로 신선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음양, 오행, 복서, 무축, 참여 등 도가의 철학을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신선 사상, 중국의 수련적 도교가 융합하면서 발전했다. 이 주역이 중국 한족의 민족 종교인데 주나라가 창설을 했습니다. 주나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명령계도에 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누구 뭐 모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나라와 주나라가 주역인데요. 주역은 주나라 초기에 주나라의 어떤 관리들이 편집한 점책이다. 주나라의 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4개의 괴야 384효를 그리고 각 괴회 사를 더해서 완성한 점글인데 이걸로 점을 칩니다. 뭐 그 도형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아마 이런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뭐 신을 뭐 약간 오늘날 얘기하자면 악마 숭배죠. 근데 거기 막 신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도형 그려놓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모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 주역은 점을 치는 책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점에 사용되었다. 역경은 유학에서 3경 가운데 유학까지도 관련이 돼 있다는 유학에도 들어가 있고 유학이 요새 중국에서 유학이 세계 변화에 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인데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나라 시대 12을 더해서 주역이라고 부른다는 역정은 순전히 64개를 가르치기도 한다. 쓴 연대는 대략 주나라의 동주 시대 이전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중화민국에서 베이징, 북경을 베이핑, 북평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는 난징이었고 수도가 아닌 베이징은 베이징이라 이름 대신 베이핑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었다.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 상나라 이어 중국에 존재했던 나라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위 그 화족의 나라이죠. 790년간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이름은 약간 보면 봉건군주제를 했고요. 국성은 희입니다. 희자 주자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 화북지방에 위치를 했다는데요. 거기서부터 세력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이 희창, 문왕 희창, 무왕 희발, 성왕 희송, 강왕 희조, 유왕 희국열 뭐 이렇게 쭉 있네. 문자는 근문에서 전서, 이렇게 종족은 주족과 상족 등 이렇게 있었다. 조개 앞에서 포패로 사용하고, 성립전에 상나라가 있었고, 서주 멸망 후에 춘추 시대가 있었고, 동주 멸망 후에 진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의 기틀을, 중화권과 동아시아 한자 문화 기틀을 놓았다는 데서 의미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족은 처음에는 주방이라고 불리다가 주후 서백으로 개편되었다. 그래서 상나라 도은호의 서종 관중무지에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상나라하고는 대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산악지대에서 희성일족과 주미일천과 이산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상나라의 이것의 제후로 봉해져 희성의 본거지가 되었다. 희성이라고 합니다. 희성. 희자 주자를 썼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켜서 했는데 이렇게 주화연합한 수많은 세력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기 강태공 쪽, 강태공 쪽 이쪽도 아마 같이 이 나라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주나라를 건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공의 성씨가 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 것으로 강태공에 뿌리를 둔 그런 성씨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자 밑에 제후가 있고요. 제후 밑에 대부 밑에 소종 대종 해갖고 사가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사. 이게 일본 쪽에도 화족이라고 하고 무사계급을 사라고 했는데 귀족계급은 화족이라고 하고 되게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이걸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가? 주나라의 귀족계급 이름과도 백제계열이 조슈번 사스마번 백제계열이 명치유신을 일으킨 걸로 나와 있는데 나오기는 막상 딱 명치유신을 하고 이제 천황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중앙 집고 이제 병사력을 못 갖게 되잖아요. 나머지가 무기 다 뺏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뭐 총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이런 무기를 뺏었어요. 무기를 뺏어갖고 힘을 잃게 돼. 무기를 뺏었으면 뭐 내부적으로 힘을 무장한 세력이 짱이죠. 총으로. 이런 조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선시대에 건국할 때도 비슷하게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중앙집권제로 해가지고 호족들의 무장을 갖다 막아버렸는데요. 그래서
중앙 집권제가 이게 조선시대하고 조금 좀 비슷한, 조선시대가 처음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이성계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원나라의 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 조선왕가에 혹시 내게다가 명예훼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성계라는 사람이, 여기 볼까요? 구글에 구글 자료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이 큰 세력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홍건적 왜구, 위화도 해군으로 해가지고, 이상계는 원래 이렇게 원나라, 조상 이성계의 아버지 이쪽이 원나라에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나라 관리였는데 고려 말에 들어와가지고 고려 나라들의 세력을 이렇게 단숨에 왕이 되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더구나 상대방 나라의 원나라 쪽 관리였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군사력을 강하게 다 지배하고, 군사력을 지배할 때는 어떤 많은 신망을 군 내부에서 얻거나 서로 간의 이해관계, 그렇죠. 돈도 관련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돈을 하고 내부를 딱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그다음 위화도 허군으로 해가지고 고려를 멸망시켜 조선을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 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참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홍건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여기 아마 짱 이렇게 사람들 군이 여기 뭉쳤던 거 항상 이기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이걸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을 좀 참 이상하다라고 좀. 원나라 때 여기 보면은 이성계는 원나라 교포 5세였대 하는데, 이제 100년이 넘도록 원나라의 관리를 지내던 가문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던 교대 그 관리가 들어와가지고 홍건적으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이잖아요. 홍건적을 다 이겨버리니까 다른 데는 지는데 참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앙집권제가 해가지고 조선왕가,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 호족들이 거의 무장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밑에 다 힘을 넣죠. 일본 건국 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제, 천황제 하면서 나머지가 무장을 못하게 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건적은 이렇게 명나라 전신이고요. 약간 백령교도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태평천국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입니다. 여기서 머리에 이렇게 붉은 띠를 이렇게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깃발이 홍인데 홍병 이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나라의 명멸 이런 것에 상관없이 종교세력으로서 또는 조폭으로서 오랫동안 존재한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 백령교도 세력들이면서, 그 백령교도는 이렇게 특별한 때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민간에는 이렇게 조용히 각 나라별로 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나라가 이렇게 명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별로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성계 일가가 살던 두만강 북쪽 쌍성은 고려 땅이 아니라 원나라 땅이었다고 여기서 대조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어떻게 해서 저쪽 세력이 이쪽에 들어와서 군사력을 지배할 수 있냐라는 거. 다 이겼으니까 군의 신망을 얻거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또는 그쪽하고 자기 부하들과 결혼하게 뭐 돈을 먹여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여자를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쪽 다른 나라에 살던 세력이 들어와서 군을 지배하고 그 나라를 전복을 시켜버리냐. 더구나 군이라는 것은 경계심이 심하잖아요.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성길과 살던 두망조 북쪽 쌍성 고려 땅 원나라 땅이로 이자춘이라는데 울루스북화라는 몽골 이름을 가진 원나라 관리였다는데 뭐 이성길 집안은 몽골 집안은 아니고요. 몽골 집안은 아니고 일종의 교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안사가 수능에 원나라에 기부했고 90년 동안 일병 이성계 사람 대들 원나라에 벼슬아치를 살아왔는데 이렇게 세우다 이자충이 개경을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조정 공민왕 쪽이라 이렇게 고려 조정하고 관련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 이성계를 받아들였어요, 공민왕이. 근데 그 이성계에 의해서 오히려 정벌을 당해서 고려가 망했네요. 그때는 막 이성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막 생각을 했던 것 본데요. 참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성계가 군사력을 일으켰을 때 단순히 혼자 탁 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군을 다 장악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이성계가 젊었을 때가 있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성계가 이렇게 그 고려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혼자서 뭐 슈퍼맨도 아니고 뭐 세력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 세력이 조선을 건국을 했고 조선 이후에도 중앙 집권대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뭐 어떤 데는 뭐 송나라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저는 그건 믿지를 않고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지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렇게 뭐 여기 구글 자료에 뭐 자기네들이 조종했다가 되게 송나라 사람이라 이렇게 보냈다는데 그 누가 합니까 그걸.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의 그냥 그렇죠. 저게 하나의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어떻게 혼자서 뭐 슈퍼맨도 아니고 다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안에서 이렇게 지탱하는 또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군을 장악하거나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고 중앙 집권의 나머지를 탁 병사력을 없애버릴 정도의 참 이상한 부분이긴 하죠. 그 아버지 이성계 이자춘이 원나라에 홀려 고려를 기하여 무신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성계도 그 후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그 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커서 참 이상한 부분이다라고. 그래서 홍건적을 물리침으로써 영웅으로 등장한 존재인데요. 자연스럽게 떴죠. 홍성계 뭐든지. 위화도 회군은 1388년이에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려를 점령 무너뜨리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슈퍼맨이었을까요? 이게 관련된 들어올 때 이자춘이라도 들어올 때 군사력을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홍원전 대상으로 싸웠다. 연전 연승을 다 거뒀다. 그러고 나서 군의 신망을 얻었고 군 내부를 좀 장악하거나 이렇게 포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듭니다. 조선왕을 모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명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줬다라 이런 것을 뭐 굳이 명나라 원나라 망하고 나서 명나라가 있었는데 명나라한테 조선 건국에 대해서 명나라 건국을 볼까요? 1368년에 주원장이 건국을 했는데요. 뭐 그전에는 1368년이니까 이성계가 유화도 회군이 그로부터 딱 20년 지난 후에 유화도 회군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명을 치라고 보낸 이런 것이었는데 유화도 회군 오히려 군사력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쪽을 지배해버린. 그래서 명나라 백령교의 교주였던 주연장 경남의 양쯔강 유역을 세력 기반으로 건국됐다는데요. 농민에 의해서 건국되고 농민의 멸망한 나라기도 하다라고 나옵니다. 1391년은 북원이 멸망을 했는데 1392년에는 한반도에서 조선왕조가 창건되었다. 이렇게 묘하지 않습니까? 원이 만망하고 나서 조선왕조가 창건되고 명나라가 딱 나오고 같은 시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네. 이제 백령교도가 명을 지배했고, 그다음에 원이 멸망한 후에 이제 갑자기 또 조선왕과도 동일한 시기에 딱 명나라 더불어서 중국 명나라가 이제 이게 명나라가 원을 멸망시켰죠. 그 위에 조선으로 생겼다라는 게 참 이상한 부분이죠. 홍공군에 속한 장수였다. 주연장은 남경을 근거지로 장강리와 통일한다. 그래서 홍건적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하죠. 중앙 집권제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호족들의 군사력을 다 없애버리고 명치우신 때도 딱 천황제를 건립하고 군사력을 중앙 집권제를 다 없애버리고 조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성계가 송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교보 5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게. 조선이란 명나라가 조선 이름을 보면 조명관계인데요. 명나라 예부의 공문을 접수한 이성계로 그날로 교지를 반폐 새 왕조의 이름으로 조선을 선포하고 대사면을 했다. 그래서 여기 조선 국호는 명나라 홍모제왈, 조선은 옛부터 동의의 명칭으로 그 이름이 유래가 아름답기 때문에 조선은 국호로 상하가 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조선이라고 사용하게 한 거죠. 뭐 한양이란 이런 데도 이렇게 수도 이름도 정해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양 해설을 보면은 한양이란 이름을 보면 이렇게 중국의 양 가축 이름인데 찝찝한 일이죠. 네.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게 생각이고요. 역사적인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못 얻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천안가와 천안가의 뿌리. 일본의 천안가는 제가 보기에는 백수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적이 없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니, 일본 천안가가 언제부터 됐는데, 일본 서기에서 초대 천황 진무가 큐슈 시험에서 일항에 출발해서 일본 열도를 평정 못했습니다. 그 전에 소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 어떤 고구려, 백제 이런 세력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전국 통일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 소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일본 전역을 통일을 하지는 못했다. 일본만 더 고구려 백제 가야 이런 신라 세력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통일을 했다는 것은 뭐고 약간 뭐라 그럴까 오동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그리고 저기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본 천황가가 BC 660년에 천황으로 등극하겠다 일본 서기엔 얘기하고 있는데 백제가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백제는 BC 18년에부터 생긴 백제 건국을 볼까요? 백제 건국은 기원전 18년이거든요. 원조왕에서 건국이 되어 있는데 660년에 생긴 천황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전에는 그러면 백제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천황가가 없었는가라는 거죠. 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관련이 이게 백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앞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천안가 쪽에서 약간 뉘앙스가 신라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딱 대하고 백제를 탁 해가지고 이재희는 아니겠지. 일본도 이렇게 명치유신 쪽도 보면 조슈본 사스마본이 일본 이렇게 그렇죠 백제 세력 쪽이고. 660년 정도 이렇게 그 당나라 소종방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갔던 백제 세력들이 그때 왕이라든지 귀족들 뭐 군사력 뭐 이렇게 이렇게 장성들 전부 다 그 장군들 그쪽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지고 구해 못 나왔습니다. 중국 땅에서 지금까지도 그 나라 국민이 돼버린 거죠. 그쪽은 뭐 결혼 안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 백제에게는 약간 오늘날의 신라처럼 골품제도를 운영해서 혈통을 지킨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혼혈이 됐다는 혼혈. 그래서 중국은 보면 예전부터 약간 혼혈에 의해서 만주족 전체를 제 역사의 연구에 의하면 만주족이란 옛날에 만주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지금 몽골 쪽하고 뭐 한민족 이렇게 한민족 이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본은 이제 그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뭐 그렇게 아주 소수로 존재하거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중국과의 혼혈 때문에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백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도 과연 이게 혼혈을 안 했을까? 이게 안 하고 말을 들을 게 이렇게 말 안 듣고 거기서 계속 몇백 년간 이렇게 중국 한 복판에서 살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 90%가 한국 도래인의 호소운이라는데 이렇게 백제 멸망할 때도 그쪽으로 많이 건너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 신라 이렇게 뭐 무역 청해진이라는 무역 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국제 무역 중국에도 이렇게 많이 군수 거기에 들어가고 뭐 산둥성 중심으로 해갖고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무역을 갖다 일본 쪽에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동북 지방에 일본 천황가가 이렇게 약간 이게 뭐죠? 이게 신라계통? 신라계통 좀 말썽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말썽을 부리니까 동북 지방 쪽으로 전체 다 이주하겠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약간 제가 뉘앙스로는 천황가가 이렇게 신라계통을 상당히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쇼토코 태자가 이 천황 그 당시에 일본 건국에 있어서 천황가는 이게 소국에 불과했고요. 그들과 연관을 해가지고 일본 전체를 갖다가 천하통이란 게 일본 전체 통일이 오다 노부가 이렇게 분열된 일본 열대 통일을 시작한 사람이 오다 노부다가 있고 이 닌자이에서 살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안에서 안에 내부 안에서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역사적 연구하면 좀 뭐죠? 저기 시종이었대던데 오다 노부다가가 백제계예요. 백제계인데 뭐 거의 뭐 점령하고 나서 그냥 오다 노부다가 이전에 그 어떤 쇼군이 있었는데 아마 신라계 쪽에서 이렇게 이것을 갖다 최종적으로 삼킨 존재는 여기서 도쿠가와 막부의 성립인데요. 전국시대 통일에 기여한 세 인물을 두고 오다가 반죽하고 하시바 히데요시가 지은 떡 그것을 먹은 이는 도쿠가와라는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 다음에 이것도 천황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쪽이 천황 신라계통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천황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기와 신라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이에야스는 가문이 분명치 않은 사람, 신라, 백제, 가야 이렇게 몇 개 있으면 그 뿌리가 있다란 말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도쿠가와이에야스의 뭐 몸종이었다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쿠가와이에야스의 몸종인 존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때 백제기 안에 들어갔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쪽은 신라 쪽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쪽은 이렇게 자기 양자를 들여가지고 가문을 이었고요. 그래가지고 백제계를 대표를 하고 뭐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일본 역사를 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요. 오다 노부다가가 닌자이에서만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쿠가와이에야스 일본의 통일을 달성한 사명걸로 불리기도 한다. 교토를 장악한 오다 노부다가
최초로는 신라가 막부 정권을 이렇게 수립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천황가가 이렇게 힘을 잃었었어요. 신라 막부 정권이 들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백제기가 이렇게 신라 막부 정권을 무너뜨린 데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던 정체가 불분명하던, 가문의 뿌리가 불분명하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다 모던 노부다가 닌자에 의해서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닌자를 많이 사용한 쪽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을 모욕할 생각은 없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백제계 쪽으로 들어갔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신라계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점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이거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흥미로운 그냥 야사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천황가도 뭐 BC 660년 전부터 존재하는데, 백제가 건국한 게 BC 18년인데 어떻게 600년 걸쳐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쇼토코 태자가 인자를 활용을 했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쇼토코 태자가 천황가가 이렇게 옹립이 돼 있다. 그 후로부터 천황가가 힘을 잃었던 신라시대 막부, 신라 막부 정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천황을 상징과 신앙력 종교로 실권은 쇼군이 보유한 무신정권의 통치기구인데요. 그래서 신라 쪽, 일본 쪽 아마 일본 쪽에 뭐 조슈번 사스만보는 위대한 쪽이 서양 세력에 좀 있을 텐데요. 그들은 모두 한참 잘못 짚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본 세력도 백제 세력이 중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혼혈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운내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운내, 주원장, 주운내. 여기 보면 명나라 멸망 후에 조선이 명나라 잔존 세력들을 뭐 왕족들이라든지 신하들을 뭐 장군들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섬적인 이거는 야사예요. 그것을 대만 쪽에도 들어가 있고 일본 쪽에도 비전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에서 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있으면 이게 안에 이게 어떤 그렇죠 군사력을 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야사입니다. 뭐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예. 무로마치 막부 쇼군, 무로마치 막부. 오다 노부나가가 몇 년 전에 있었나 보다 봅시다. 오다 노부나가가 언제 존재한 인물인가? 1551년, 1575년인데요. 천황가가 힘을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쇼토코 태자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서부터 천황가가 있다가 막부시대, 오다가 막부시대가 등장하고 천황가가 힘을 잃고요. 신라 막부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다 신라 막부는 천황가를 세력을 눌렀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천황가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신라 쪽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제 세력을 이용해서는 백제 세력의 본 뿌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백제의 진짜 어떤 혈통이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죠. 도쿠가 이에야스가
몸종이었다니까. 이거 전혀 그 혈통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손도 양자로 알고 있거든.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제 세력이 오다 노부다가가 사실상 막부 무로마치 막부 뭐 자신이 뭐 지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로마치 시대는 무로마치 막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다. 저도 이거를 정확히 일본 역사를 많이 연구한 게 아니라서 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를 세운 1436년부터 1573년까지를 가르치는데요. 아시카가 가문이 중앙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시카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다 노부다가 이게 15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1573년 오다 노부다가 교토에 추방당기까지 273년, 237년간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때는 천황가가 힘을 잃었고요. 조금 상징적인 존재로 축소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닌자의 활약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일본 막부가 일본 최초의 막부를 한번 볼까요? 일본 최초의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1185년에 장사한 일본 최초의 막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라 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일본의 그렇죠 그 안에 가문을 제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나모토모 요리토모 미나모토는 보통 천황가 쪽인데 천황가 이름 아닙니까? 아닌가? 저도 일본 역사는 잘 알지 못해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조금 봤을 뿐입니다. 네. 미나모토모 요리토모의 자손이 3대 만에 끊겼다. 그래서 이후에는 요리토모의 부인 호조 마사코의 친정 호조씨가 시켄으로서 실권을 장악해 4, 5대는 석강가, 6대 이후에는 천황가에서 천황을 데려다 명목상의 쇼군으로 앉혔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1293년 헤이제몬의 난을 통해 도쿠가 이에야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실권을 찾았다. 호조 다카코키 아버지 호조 사다 토키 이렇게 해서 사다 토키가 헤이제몬의 난을 통해서 다이나로 요스츠네를 숙종하고 실권을 회복했다. 나가사키 짬뽕? 우리나라 나가사키 짬뽕인데 나가사키 가문은 거기서 짬뽕이 유명한가 보죠. 당시 가마쿠라 막부
바마코 고다이고 천황과 그를 따르던 고스노키 마사시게가 끌어다닌 니타 요시사다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연합군이 1333년 멸망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겐무신정을 거쳐서 남북제 시대, 무로마치 시대가 열렸다라고. 가마쿠라 막부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구스노키 마사시계 반란 진압 실패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가마쿠라 막부의 역도 쇼군이 최초의 황족 쇼군이 문해 제6대 1252년부터 66년까지에서 최초의 황족 쇼군으로 등장했고 문해타카 친왕, 고레아스 친왕, 히사야카 친왕, 모리쿠니 친왕 이렇게 있어. 모리네. 모리쿠니 친왕이 9대 1308년에 1333년까지 가마쿠라 막부의 역대 쇼군을 직접 맡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본의 화족은 귀족계면 최소 18개 가문이 한 사람을 조상을 하고 있는데 미나모토 요시미스라는 헤이안 시대의 무장인데 동북지방의 무사 집안입니다. 일본 동북지방의 무사 집안의 미나모토 가문. 이 가문의 요리토모가 일본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인 이 가문의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고 두 번째 모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집안도 미나모토 가문의 일원을 자처했다. 그래서 전통의 무가인데 정식이 일본의 18개 귀족 가문의 조상 요시미스 정식 이름에는 신라가 들어가 있어 오스시 미이다라 절 신라 신선당에서 선신당에서 성인식을 거양한 이름으로 이름받아. 후손은 일본 최초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고 오스시는 일본 백제 멸망 한때 일본 수도 고대부터 신라 백제 두레개가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뭐 이거는 뭐 야사니까요. 예,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미나모토 요시미스는 이 가문의 3대점 정식으로 미나모토노 신라 사부로 요시미스이다. 신라가 들어간 이 사무라의 무덤이 교토시 동쪽 오스시의 큰절 미이데라 근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이데라는 신라 명신상을 안치한 신라 신선당의 숲속에 서 있다. 요시미스의 무덤과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무로마치 막부가 이쪽 천안가를 좀 이렇게 눌렀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뒤집어진 것이 오다 노부다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그걸 거쳐서 좀 세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명치유신, 조시본, 사스마본, 백제계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일본, 중국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백제계 신하들은 다시 나온 적이 없어요. 중국 쪽으로 신화가 돼 있는지 다시 뭐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반도를 점령한다든지 일본에 건너와가지고 점령했다는 이런 기록은 좀 못 봤고요. 어쨌든 백제계에 의해서 명치유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제에 있어서 무장을 다 뺐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천황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주장하는 저는
백제 일본 천황가가 백제 관련이 또 백제가 BC 18년에 건국이 됐는데 BC 660년에 건국이 된 천황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주나라 화족계 그 주나라 성씨 주나라의 사람들을 화족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주나라 계급의 사자가 그 무사들은 그냥 사로 했고 화족 귀족 계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유사하고 주나라의 어떤 귀족 계급 이름하고도 똑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하나의 재밌는 야사니까 생각하기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역사 연구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하다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가가 BC 660년에 있었는데 어떻게 백제계가 자기네들이 일본 소개에게도 주장을 해놓고는 백제계가 BC 16년에 건국된 나라인데 6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죠. 그리고 오다 노부다가 집안도 가만히 보세요. 그쪽 진짜 혈통이 거기 가문을 장악을 못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다가 사람이 아니에요. 백제계가 아니라고요. 도쿠가 이에야스의 몸종이어서 들어와서 백제계를 자처를 하고 그에 도쿠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양자를 들였었어요. 그렇고 나서 혈통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본 뿌리인가라는 것이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도쿠가 이에야스도 가문이 불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라의 대표로 하기에는 조금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의도적인 꼭 결과로 인해서 이제 명치유진이 생겼으니까요. 우리나라 유신 생각나네요. 박지영 유신. 네. 좀 이상하지 않나요?